바쁜 하루 아침 분야별 전문가가 최근 소식을 대신 업데이트해드립니다. 굿모닝 데일리 뉴스. 네, 오늘 경제 소식 업데이트해드립니다. 참좋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소장님 오늘 수능 날인데 그 소장님은 학력고사 세대이시죠? 그렇죠. 예. 왜 뜸을 드세요? 어떻게 좀 뭐 옛날 기억 좀 새록새록 좀 나세요? 이미 뭐 자녀들이 이제 수능을 다 봤기 때문에 제 기억보다는 예. 아이들 시험 봤을 때 그런 네. 좀 조마조마함 이런 건 좀 갖고 계시겠어요? 그치, 간절함 이런 거 맞아요. 있었죠. 누구나 예. 다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주제 요즘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우리 증시만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이거 추락세가 끝이 없어 보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미국 등 주요국 증시가 이 트럼프 랠리를 만끽하면서 정고점을 돌파하고 있는데 한국 증시만 소외돼서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코스피가 이제 4거래일 연속 하락해서 2,410선대로 밀렸습니다. 예. 2,400선도 지지 여부가 좀 불투명해졌다라는 건데요.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피의 전체 시가총액도 2,000조 원이 붕괴됐는데, 지금 지난 8월 이제 블랙 먼데이 사태 이후 처음이기도 하고, 지금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한 2,500조 원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비트코인 한 개, 비트코인 전체가 지금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코넥스라는 시장 합치면 한 2,300조 원이니까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더 국내 증시를 추월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예. 수급 측면에서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습니다. 어제도 7,100억 원 넘게 국내 주식을 내다 팔았는데 개인들이 이걸 막기에는 개인들도 한 6천억 원 넘게 매수는 했지만 추가 하락을 막기엔 역부족이었고 또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코스닥은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700선이 무너졌습니다. 네. 689선까지 밀려서 2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근데 이제 이 주요국의 지수 상황을 좀 보니 최근 한 달 동안 코스피는 10% 넘게 떨어졌고요. 예. 전 세계 32개국 42개 지수 가운데 주가 수익률이 꼴찌였습니다. 전쟁 중인 이스라엘도 올랐고 트럼프가 최고 관세 60% 관세 부과를 예고한 중국의 상하이 지수도까지도 올랐는데 예. 국내 증시만 지금 직격탄을 맞고 있는 셈인데요. 미국 증시 최고가 경신한 이후에 어제 오늘 잠시 좀 숨고르기 하고는 있긴 했지만 그러나 이제 코스피는 2,500선 깨졌고요. 예. 삼성전자 주가는 이제 사만전자 코앞에 두고서 이러다 보니까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나이순이다. 점점 이 회의론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아마 이제 트럼프의 이제 보호무역주의 정책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우리나라 내부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국내 경기에 대한 우려도 있거든요. 예. KDI 국제연구관이 이제 한국개발연구원이 예. 올해와 내년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낮췄습니다. 내년은 2.0%입니다. 예. 잠재 성장률 정도밖에 성장을 못하겠다라는 건데 그 이유가 올해는 수출이 그나마 좀 좋아서 한 7% 정도 늘었다면 내년 수출은 2.1% 증가에 그쳐서 트럼프 쇼크로 인해서 수출이 3분의 1 토막 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상황이 지금 가격이 많이 내렸다는 것 이외에 이제 뾰족하게 국내 증시에 투자 메리트가 없다라는 것. 일부 외신에서는 한국 주식 초저가 세일 중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정작 이제 외국인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이런 추세가 당분간 조금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소장님? 이 경제 펀더멘탈에 비해서 한국 증시가 과도하게 좀 떨어진 건 사실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 외에 이제 투자 메리트가 거의 없는데 세 가지가 빕니다. 일단 이 주식을 팔면 누군가가 받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급이 안 되고요. 재료. 일단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3분기 실적 뜯어봤더니 오히려 절반 이상이 실적 전망치가 낮아졌어요. 실적 부진했고요. 여기다가 환율이 높게 되면 외국인이 최근 석 달 동안 한 15조 원 넘게 국내 주식을 내다 팔았는데 예. 국내 주식에서 이득을 봐도
달러로 바꿀 때 환차 손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발행하다 보니까 이제 뾰족하게 국내 증시를 좀 떠받칠 만한 일들이 없다. 예. 다만 이제 트럼프 쇼크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이 트럼프 쇼크는 이제 예고했던 공약들이 현실화되면이라는 가정을 달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내년 1월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출범하고 2기에 공약한 것을 실제로 집행할 건지 그런 집행 결과가 우리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건지 이런 것들이 좀 윤곽이 드러나야지 국내 증시를 좀 전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방금도 언급해 주셨지만 환율 얘기해 주셨잖아요. 환율이 상당히 불안합니다. 지금도 제가 검색해 보니까 1,407원 나오는데 2년 만에 달러당 1,400원 선을 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외국인 매도 공세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어제 장중에 1,410원 찍고 종가는 1,406.6원이었습니다. 예. 2년 만에 가장 높았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환율 1,400원 시대가 굉장히 낯섭니다. 과거에 3번밖에 없거든요. 1997년의 외환위기, 예. 2007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2022년에 미국과의 고금리 충격 이후에 이제 역사상 4번째인데 이게 이 위기 환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1,400원을 여겼는데 지금 뭐 이게 워낙 이제 가파르게 좀 오르다 보니까 달러 강세로 전 세계 주요국 통화가 다 약세인 건 맞는데 네. 원화 약세가 지나치게 빠르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미국의 달러 인덱스는 연초 100 수준에서 현재 106까지 약 이제 5%, 6% 정도 강세를 보였다면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10% 넘게 떨어졌습니다. 네. 근데 연초 이후 통화 가치 하락폭을 봤더니 멕시코, 브라질을 제외하고 한국이 가장 많이 떨어졌는데 근데 멕시코, 브라질은 사실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하고 있는 이민, 고용 정책에 따른 막대한 이제 피해구로 예상되는 좀 특수한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환율 1,400원이 뉴노멀, 새로운 표준이다라고 이제 밝히고는 있는데 네. 사실 과거의 외환위기 당시에는 외환위기가 좀 부족했죠. 달러 수급의 문제였다면 지금은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 넉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오르고 있다라는 건 이 스트롱 달러의 이제 장기화되면서 구조적인 변화가 이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거고 예. 또 하나는 상대적으로 우리 한국 경제가 저성장 기조가 좀 빠르게 고착화되고 있는 것이 문제다라는 건데요. 예. 물론 뭐 이게 1,400원이 노말이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뭐 찬반 논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환율이 오르면 뭐 일부 수출에는 긍정적일 수 있겠지만 원자재 수입을 전부 달러로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 물가 상승 압박이 커질 수 있다라는 점은 좀 우려스럽습니다. 아니 소장님 지금 환율 증시 지금 위험 상황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 금융당국 그냥 이렇게 수수방관 지켜봐야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환율은 이제 이제 외평채를 통해서 좀 방어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게 우리가 역외 시장까지 개방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나설 필요가 있어 보이고 예. 증시가 좀 부진하다 보니까 이제 증시 안정 자금이라는 게 좀 있습니다. 이게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채권 변동성 그리고 단기 자금 시장 조율하기 위해서 한 38조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아마 내년 트럼프 2기 출범과 함께 또다시 좀 운영하면서 좀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티가 안 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불과 몇 달 사이에 수십조 원을 팔고 나가는 외국인을 잡기에는 예. 이게 돈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봐도 요즘에 증시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상화폐 쪽으로 국내에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가기 때문에 예. 이런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슈 하나 더 볼까요? 예, 아까 우리 소장님이 삼성전자 주식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4년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요. 이제 5만 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한 몇 주 전에 뭐 6만 원 깨질 때 이게 삼한전자 위협받습니다라고 얘기했다가 되게 욕을 많이 먹었는데요. 예. 이 국민주 420만 명이 보유한 삼성전자가 지금 어제 5만 6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게 2020년 6월 이후 4년 5개월 만에 최저치인데 삼성전자 시가총액은 30조 원을 턱걸이하고 있는데요. 대만의 TSMC의 4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외국인들은 8월부터 지금 이달까지 18조 원 가까이 순 매도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아시다시피 삼성전자는 내후 외환입니다. 뭐 내부적으로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 칩 시기했죠. 또 아직도 이제 엔비디아 승인 나지 않고 있고요. 범용은 가격은 떨어지고 있는데 중국에 쫓기고 있습니다. 또 파운드리는 대만 TSMC와 점점 좀 격차가 벌어지고 있죠. 여기에다 대외적으로 트럼프 당선인이 꼭 집어서 칩스법, IRA 폐기하겠다. 이게 바로 미국 현지 공장 건설하고 있는 이 삼성전자 이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 돌파구는 어쨌든 인공지능 칩에서 기술 경쟁력을 중장기적으로 좀 확보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계속 미뤄지다 보니까 바닥을 좀 모르고 좀 추락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외국인 지분율은 51%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무너질 수 있다. 50%좀 무너져서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좀 하단을 예측하지 말자라고 좀 얘기를 해주시고 예. 저는 단기적으로 삼성전자가 지금 주주하는 정책을 좀 내놔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게 지금 현금 유보금이 꽤 많기 때문에 예. 지금 보통 주가 한 59억 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는 주주하는 정책을 단기적으로 좀 내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게 왜냐하면 모든 국민들이 갖고 있는데 물타기한 사람들조차도 또 손실을 내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전체 주가 지수를 거의 한 15% 이상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소장님이 아까 그 삼성전자 관련해서 내후 외환에 지금 뭐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굳이 따지자면 이 경영진 문제가 더 크다고 보세요? 아니면 주변의 이제 경제 환경 문제가 더 크다고 보세요? 내부 문제죠. 내부 문제죠. 이게 기술자 우대하는 이 기술 기업이잖아요. 최첨단 기술 기업인데 관료성 관리들 재정과 비용을 따지는 관료들이 좀 요직에 포진돼 있습니다. 근데 인사 개편안을 봐야 되겠지만 과연 이런 이제 구태연한 조직 문화를 좀 경직된 조직 문화를 바꿀 만한 신선한 인물들이 기술자들이 등용될 거냐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최저점이라고 생각하고 투자하실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투자는 신중히라는 얘기 방금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경제 소식 전해드렸고요. 지금까지 이인철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